여러분, 역마살이 있으면, 도화살이 있으면, 또 원진살이 있으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과연 역마살과 도화살이 같이 있으면 이혼을 하고 또 가정을 버리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과연 고란살이 있으면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또 독수공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철학원이나 무속인들을 찾아가시게 되면 항상 듣게 되는 이 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보내온 것인데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남자의 집에서 궁합을 보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성 집에서 자주 가는 철학관에서 이 여성에게 도화살이 있어, 그리고 원진살이 있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하여 남편 될 사람의 어머니가 갑자기 결혼을 극구 반대하고 나서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과연 자신에게 정말 도화살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원진살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이 도화살이 또 원진살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앞날을 막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신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영락없이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말들일 거예요. 네, 역마살, 고신살, 홍염살, 도화살, 고란살, 백호살 등등의 말들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살들이라는 말로 여러분을 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살을 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듣는 사람이 겁을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네, 이렇게 상대에게 겁을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꾼 말들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삼재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삼재가 바로 삼원이라는 말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으로부터 복을 얻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삼원의 원리를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늘과 땅, 사람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라는 말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마 상극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상생이면 아주 좋고 상극이면 아주 나쁘다라고 알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생은 수능과 안정,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상극은 갈등과 대립,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경쟁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 대립하여 이겨나가려는 승부욕이 부족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번영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남의 말에 늘 순응만 하고 또 변화를 하려 하지 않으며 또 안정만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시대에 뒤처지고 늘 남들로부터 바보 소리만 듣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생과 상극은 같이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 중에 하나만 있게 되면 절대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전부 말로 장난을 하여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이런 말장난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살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역마살이 아주 강하게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제 연구실에서 강의 자료도 준비하고 또 이름을 지어주고 또 연구를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 차를 5km만 타도 고급 외제차로 바꿀 것인데 한 달 내내 차를 타도 50km도 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역마살이 강하게 있는 사람의 삶일까요? 여러분, 역마살이라는 것은 늘 밖으로 떠돌며 배우자와 생사이별하고 추색으로 방탕하며 늘 객지에서 외롭게 타향살이를 하게 된다는 살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여 지금껏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 하루도 외박을 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술을 먹지 않은 지는 약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 살이라는 것은 단 1%치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사주학, 우리의 음양 오행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도화살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다라는 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네, 만약 이 도화가 없어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역마가 없어 집에만 계속 들어앉아 있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태어나면서 바람을 피우고 또 난잡한 생활을 하며 또 가정을 버리도록 명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살아가며 주변의 상황이 또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결혼을 하는 순간에 궁합은 무조건 최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는 자녀의 궁합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한번 꼭 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선 꼭 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시는 경우가 있으셨던가요? 아마 누구라도 어떤 물건을 사는 경우에 그 물건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아주 마음에 들어서 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소중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몇 푼의 돈을 주고 사는 것도 그러한데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결혼이라면 어떠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는 신랑이 또 신부가 행복해하지 않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순간에는 두 사람의 궁합은 항상 최고인 거예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며 환경이 바뀌고 또 운이 바뀌니 두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아서 잠시 삐걱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이 못 쓰게 될 때까지 늘 마음에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인데 지금껏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배우자가 어떻게 늘 마음에 들 수야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여 궁합을 보는 거예요. 네, 이 두 사람에게 그들이 살아가며 정말 힘이 드는 순간을 알려주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느 순간 결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또 두 사람은 맞다 안 맞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궁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예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예 같이 있으면 불편하게 서로 멀리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이젠 이런 엉터리 궁합으로 인해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녀분 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살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역마살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20% 정도가, 또 도화살도 20% 정도가, 원진살도 20% 정도가, 그 외 모든 살들도 20% 정도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의 말,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살들이 적게 잡아도 10개는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 각자가 적게 잡아도 이 나쁜 살들을 2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음양오행론 또 우리의 사주학에는 절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바보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그들이 정략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철학원에서 또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민지 시절에야 배운 것이 없어서 이것에 속았다고 치더라도 이젠 다들 많이 배우셨고 또 이성적인 판단은 웬만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이젠 이런 어리석은 것에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살이라는 용어가 왜 쓰였는지 또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앞서의 젊은이와 같은 고민에 빠지시는 일 없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